저는 이순자, 올해 72세입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작은 한식당을 운영해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이가 옆에서 국간을 봐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어제 드디어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40년간 저의 삶이었던 순잔의 밥상이라는 작은 간판을 내리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쉴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민호가 도와주러 왔어요. 제 외아들이자 유일한 혈육이죠. 키는 175cm 정도로 늘씬하고 한때는 정말 잘생겼다고 소문났던 아이였어요. 지금도 48세 나이에 비해 동안이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더군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민호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도 함께 와서 뒷정리를 도와줬어요. 지영이는 45세로 민호보다 3살 어리지만 늘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앞으로는 편히 지내세요. 지영의 말에도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손자 하늘이도 대학 수업을 빼먹고 와서 할머니를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40년 동안 식당 운영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늘이는 20세로 대학교 2학년이에요. 키가 180cm가 넘어서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늘 말해줍니다. 성격도 할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순수해요. 식당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중요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좀 있어.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식당 팔고 저축한 것까지 해서 3억 정도 돼. 이제 내가 관리해야 할 것 같아. 민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텐데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런 건 엄마가 직접 관리하세요. 저는 아니야. 엄마가 이제 나이도 많고 건망증도 생기는데 어떻게 관리해? 내가 해야지. 정말 괜찮아요, 엄마. 엄마, 돈은 엄마가 쓰세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아들이라면 어머니 재산 관리를 맡겠다고 나설 텐데 민호는 오히려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럼 지영이가 도와줘도 되고 어머니,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저희 벌이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지영이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40년간 모은 돈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나중에 아이들 도움 안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축한 돈이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그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인데 아들이 관리하기를 거부한다니.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다음날 아침 민호가 일찍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민호가 나간 후 지영이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무슨 일로? 회사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대요. 지영의 말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점심 무렵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40년간 사용했던 사업자 통장도 정리하고 개인 통장들도 하나로 합치려고 했거든요.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40년간의 노고가 3억 원이라는 숫자로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응대해줬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통장 정리하려고 왔어요. 여러 개 통장을 하나로 합치고 싶어서요. 주요 통장들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조회를 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 통장에서 최근에 큰 금액이 출금됐는데요. 네? 뭐라고요? 2,500만 원이 일주일 전에 출금됐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500만 원이요? 제가 언제 그런 돈을 뺀 적이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큰 돈을 뺀 적이 없는데. 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인장과 신분증으로 직접 오셔서 출금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인장이요? 그때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민호밖에 없었어요. 몇 년 전 제가 허리를 다쳤을 때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도장을 맡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쭉 민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 대신 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은행 직원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민호가 며칠 전에도 500만 원이 출금됐네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직원이 계속 확인해 주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총 5천만 원이 조금씩 빠져나갔던 거예요. 누가 출금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CCTV 확인은 가능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민호가 제 돈을 몰래 빼간 거였나요? 그것도 5천만 원이나 은행을 나와서 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40년간 모은 소중한 돈을 제 아들이 몰래 가져갔다니. 왜 그랬을까요? 돈이 필요하면 말하면 됐을 텐데. 왜 몰래 가져간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야, 은행 좀 다녀왔어. 저는 지영이에게 이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민호와 직접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민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엄마, 주무세요? 민호야, 잠깐 앉아봐라. 민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야, 엄마, 통장에서 돈 뺀 적 있니? 그 순간 민호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에서 확인했는데 최근에 큰 돈이 빠져나갔더라. 내가 내 도장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거요? 엄마가 며칠 전에 부탁하셔서 뺀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언제 그런 부탁을 했니? 엄마, 기억 안 나세요? 식당 정리하면서 필요한 돈이 있다고 하셔서. 민호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돈보다도 아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게 더 슬펐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있니? 곧 다시 넣어드릴게요, 엄마.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급한 일? 회사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요. 민호는 계속 애매한 대답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왜 제 돈을 몰래 가져간 건지 반드시 확인하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간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상시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급하게 나가더군요. 뭔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가 아침을 차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해해 주세요. 지영아, 민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거야? 글쎄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영이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제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하늘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야. 시간 있으면 잠깐 와줄 수 있니? 네, 할머니. 지금 가요. 1시간 후 하늘이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늘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내 아빠가 요즘 어떠니? 하늘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사실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 밤늦게 들어오시고 전화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서 받으세요. 그리고 하늘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빠가 강남 어디론가 가는 걸 봤어요. 평소에 안 가시는 곳인데 강남이라고요? 민호가 강남에 갈 일이 있을까요? 혹시 무슨 일로 갔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빠 표정이 되게 어두우셨어요. 하늘이의 말을 들으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민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하늘아, 내 엄마는 뭐라고 하니? 엄마는 아빠 편만 들어요. 아빠가 힘들어한다고 이해하라고 하시고. 그날 저녁 민호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술 냄새가 났어요. 민호야, 어디 갔다 왔니?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했어요. 요즘 회식이 참 많구나. 네, 바쁜 시기라서요. 민호의 대답은 여전히 성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민호가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이민호 대리 있나요? 이민호 대리요? 어떻게 오셨는지. 어머니인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 아, 죄송한데요. 이민호 대리님은 오늘 휴가 중이신데요. 휴가라고요? 민호는 분명히 출근했다고 했는데. 혹시 언제부터 휴가인가요? 이번 주 내내 휴가 내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호가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디로 간 거죠? 그날 오후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평상시처럼 나가자 저는 몰래 따라갔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아들을 미행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호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몇 칸 뒤에서 따라갔어요. 다행히 민호는 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민호는 큰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간판을 보니 로얄 카지노라고 적혀 있더군요. 카지노라고요? 제 아들이 도박장에 간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도박을 한다니. 그래서 제 돈을 가져간 거였나요? 건물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민호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쯤 되어서야 민호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어요. 분명히 돈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곧장 집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작은 술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멀리서 지켜봤어요. 1시간 후 민호가 술집에서 나왔을 때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집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도박에 빠져 있고 그래서 제 돈을 가져간 거였어요. 그날 밤 민호가 들어왔을 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바로 추궁하면 더 거짓말을 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다. 고생했겠네. 네. 오늘 일이 좀 힘들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늘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 아빠를 좀 지켜봐 줄 수 있겠니? 할머니가 걱정돼서. 할머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저는 하늘이에게 민호의 도박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아빠가 힘든 일에 휘말린 것 같아. 알겠어요. 할머니, 제가 아빠를 지켜볼게요. 하늘이는 착한 아이라 할머니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하늘이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정말 이상한 곳에 다녀오세요. 어디? 강남에 있는 카지노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고 하던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린 돈 갚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빌린 돈이라고요? 민호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는 뜻이었나요? 그때서야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단순히 제 돈을 조금 빌린 게 아니라 도박으로 큰 빚을 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민호를 다시 불러서 진실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 요즘 도박하고 있지?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정직하게 대답해라. 카지노 가는 것도 다 봤어. 민호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드디어 민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큰 진실이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민호가 도박을 인정한 후 저는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민호야, 언제부터 시작했니? 그리고 얼마나 잃었어? 엄마, 미안해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한 건데. 가볍게 시작했다고? 엄마 돈 5천만 원이 가벼운 거니? 민호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잃으니까 본전 생각나서. 그래서 내 돈까지 손댄 거야? 돈을 따면 바로 갚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잃어서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박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거였죠.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는 것. 그럼 지금 빚이 얼마나 되니? 민호가 한참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억. 좀 넘어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억이 넘는다고요? 민호야, 너 정신이 나간 거니? 1억이 어떤 돈인지 알아?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갚으라고 했니? 이번 달 안에 1억을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엄마, 혹시 민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안 돼. 엄마가 40년 동안 모은 돈을 내 도박빚으로 날릴 수는 없어. 엄마, 제발, 이번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너 그동안 몇 번이나 마지막이라고 했니?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도박빚은 한 번 갚아주면 계속 요구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민호를 못 말렸어요. 지영아, 너도 알고 있었니? 네.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지영이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저는 허탈했습니다. 며느리까지도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네요. 다음 날,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조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어떤 종류의 조사인가요? 제 아들의 도박 실태를 알고 싶어요. 빚이 얼마나 되는지, 누구에게 빌렸는지.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50대 남자 탐정이 저를 맞아줬어요. 할머니,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민호의 도박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탐정은 진지하게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조사 기간은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라 적지 않은 돈이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 씨의 총 도박 빚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이라고요? 민호가 말한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빌린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사채업체 3곳, 지인들 5명. 사채업체요? 네. 이자가 월 10%씩 붙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탐정이 보여준 자료에는 민호의 모든 도박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어디서 얼마를 잃었는지,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야 할 사실인데요.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호 씨가 할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어요. 내 명의로요? 네. 다행히 서류 미비로 성사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신분증과 인감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호가 저 몰래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사채업체에서 이번 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할머니께 직접 연락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민호를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선을 그어야 할까요? 그날 저녁 하늘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또 이상한 전화를 받으셨어요. 무슨 전화? 무서운 사람들 목소리였어요. 돈 갚으라고 협박하는 것 같았어요. 너도 들었니? 네. 할머니, 아빠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저는 하늘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아, 할머니가 말해줄게. 내 아빠가 도박에 빠져서 큰 빚을 졌어. 하늘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할머니가 해결책을 찾아볼게.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민호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이에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40년간 모은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 말이에요. 탐정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저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에게 바로 추궁하기보다는 그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나가려고 할 때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민호야, 잠깐. 네, 엄마. 요즘 힘들지? 얼굴이 많이 상했네. 괜찮아요, 엄마.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민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네, 알겠어요. 민호가 나간 후 저는 제 통장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비밀번호도 모두 바꾸고 도장도 새로 만들었어요. 더 이상 민호가 제 돈에 손댈 수 없도록 말이에요. 오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드님이 할머니 명의로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오신 적 있나요? 네, 무슨 대출요? 3억 원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서류를 가져오셨는데 할머니가 직접 와야 한다고 했거든요.
민호가 또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네요. 그것도 3억 원이나 아니에요. 제가 대출 받을 생각 없어요. 그런 상담도 받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드님께는 대출이 어렵다고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호가 지난번 사과하는 것도 다 연기였던 거예요. 뒤에서는 계속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민호가 들어왔을 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민호야, 밥 먹었니? 네, 엄마. 회사에서 먹었어요. 그래? 그럼 과일이라도 먹어라. 민호가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은행에서 대출 상담 받았다고 하는데?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출이요? 응. 3억 원 주택담보 대출 말이야. 아, 그거요. 혹시 몰라서 알아본 거예요. 혹시 몰라서, 네. 만약 엄마가 목돈이 필요하시면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방법이니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목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요. 민호야, 엄마는 대출 받을 생각 없어. 앞으로 그런 상담 받지 마라. 네, 알겠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댁 맞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민호 씨가 빌린 돈 관련해서 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게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민호가 1억 8천만 원을 빌렸는데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요.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 아드님이 할머니 이름으로 보증을 서셨거든요. 뭐라고요? 제가 보증을 섰다고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여기 서류 보세요. 그들이 보여준 서류에는 정말로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위조된 거예요. 제가 보증 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셔도 일단 민호 씨가 돈을 갚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민호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에요. 할머니, 아드님이 돈을 못 갚으면 할머니가 갚으셔야 해요. 그들의 말투가 점점 협박조로 변했습니다. 집도 좋고 돈도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우리도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간 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제 명의로 보증까지 섰다니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날 밤 민호가 들어왔을 때 저는 바로 추궁했습니다. 민호야, 내 명의로 보증 선 거 맞지?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내 명의로 위조 서류를 만든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 위조까지 했다고? 너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야. 엄마,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민호가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번에는 정말 안 돼. 엄마, 그럼 저 죽어요. 정말 죽는다고요.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엄마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하늘이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늘아, 이제 할머니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네, 할머니. 내 아빠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어. 할머니도 위험해질 수 있고. 할머니,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혹시 내 아빠가 또 이상한 짓을 하면 바로 할머니한테 알려줘. 네, 알겠어요. 하늘이만이 이 집에서 걔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대리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받고 재산 보호 방법도 알아봤어요. 민호와의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40년간 모은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 말이에요.
사채업자들이 다녀간 후 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상시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민호야, 아침 안 먹고 가니? 배 안 고파요. 엄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라. 저는 일부러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민호가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민호가 나간 후 저는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재산 보호에 대해 상담받고 싶은데요.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들이 도박비 때문에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제 명의로 위조 서류까지 만들었고요. 그렇다면 시급히 대응해야겠네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여성 변호사가 상담을 해줬어요. 할머니 상황이 매우 심각하네요. 우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둘째, 중요한 서류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셋째, 아드님의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은행에 가서 추가 보안 조치를 취하고 집에 있는 중요한 서류들도 모두 은행 금고에 맡겼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이가 저를 찾아와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민호가 정말 힘들어해요.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영아, 너도 민호 편이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호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도박을 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니, 제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지영이도 계속 민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하늘이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집을 팔려고 한대요. 뭐라고? 엄마랑 아빠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집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팔겠다고요? 그럼 저는 어디서 살라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 이 집이 할머니 명의잖아요. 맞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민호 혼자서는 팔 수 없습니다. 하늘아, 내 말이 맞아. 이 집은 할머니 것이야. 그럼 아빠가 어떻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할머니 도장을 또 쓰려고 하겠지. 저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정말로 집까지 팔려고 한다면 저는 갈 곳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저는 민호를 불러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민호야, 집 팔 생각하고 있니? 민호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하늘이한테 들었어. 집 팔아서 빚 갚겠다고 했다며? 엄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집은 엄마 명의야. 엄마, 허락 없이는 못 팔아. 엄마, 제발, 저 정말 죽어요. 집 팔면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엄마는 하늘이랑 같이 살면 돼요. 하늘이와 같이 살라고요? 대학생인 하늘이에게 무슨 부담을 지우려는 거죠? 안 돼. 집은 절대 못 팔아. 엄마.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는 아예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요. 그건 내가 저지른 일이야. 엄마가 책임질 필요 없어. 그날 밤, 민호와 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 그럼 어떻게 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어머니 모르게 뭘 하겠다는 걸까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늘이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늘아, 내 부모님이 뭔가 이상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더 주의 깊게 지켜봐줘.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며칠 후, 하늘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니?
아빠가 할머니 인감증명서를 떼려고 구청에 갔대요. 인감증명서라고요? 그건 집을 팔 때 필요한 서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연락했어요. 집 시세를 알아보겠다고.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민호가 제 허락 없이 집을 팔려고 하고 있어요. 하늘아, 할머니가 당장 조치를 취해야겠어. 저는 즉시 구청에 전화해서 제 인감증명서 발급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재산보전 신청도 했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들어와서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인감증명서 발급을 막았어요? 집 팔려고 했으니까. 엄마, 민호야, 이제 그만해. 엄마는 더 이상 속지 않아.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죽는다고요. 그럼 죽어라. 제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을 내 도박빚으로 날릴 수는 없어. 민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야. 엄마는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민호와 완전히 선을 긋기로 했어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민호와 완전히 선을 긋기로 결심한 후, 저는 더욱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적 조치도 준비하고, 하늘이를 통해 민호의 움직임도 계속 파악했어요. 며칠 후, 예상대로 민호가 또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하늘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아빠가 이상한 사람들이랑 만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정장 입은 아저씨들이에요. 뭔가 계약서 같은 걸 보고 있어요. 어디서? 집 근처 카페예요. 지금 제가 멀리서 보고 있어요. 저는 즉시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정말로 민호가 낯선 남자들과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보고 있는 서류에는 저희 집 사진이 있더군요. 부동산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민호가 제 집을 불법으로 팔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카페에 들어가서 그들 테이블로 바로 갔습니다. 민호야, 뭐 하는 거니? 민호와 그 남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분이 집주인이신가요? 한 남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집주인이에요.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나왔는데요. 아드님이 집을 팔겠다고 하셔서. 제가 팔겠다고 한 적 없어요. 집주인 허락도 없이 무슨 계약을 하려는 거죠? 남자들이 당황하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들이 가고 난 후, 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따라와.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민호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민호야, 이제 정말 한계야. 엄마, 넌 지금 사기죄를 저지르려고 한 거야. 내 집을 내 허락 없이 팔려고 했잖아. 엄마, 정말 급해서. 급하면 뭘 해도 되는 거니? 엄마를 속이고, 돈을 훔치고, 이제 집까지 팔려고 하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정말 끝이야. 엄마는 내 아들 아니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왜 안 돼? 넌 이미 엄마를 아들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잖아. 그때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민호 편에서 엄마를 속였잖아. 어머니, 이제 너희 둘 다 이 집에서 나가라. 뭐라고요? 민호와 지영이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더 이상 여기서 살 자격 없어. 엄마, 그럼 저희가 어디서 살아요? 그건 내 문제야. 엄마는 상관없어. 어머니, 너무하세요.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너무한 건 너희야. 15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엄마를 이렇게 배신한 게
너무한 거지. 그날 밤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민호와 지영이가 계속 사정하고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하늘이만 저 편에 섰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하늘아, 고마워. 아빠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늘이의 말에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하늘아, 넌 가만히 있어. 아빠. 왜 할머니 돈을 훔쳤어요? 왜 할머니 집을 팔려고 해요? 이 자식이. 민호가 하늘이에게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막아섰어요. 민호야, 하늘이한테 손대지 마. 엄마까지 하늘이 편을 들어요? 당연하지. 하늘이는 진짜 할머니를 사랑하는 유일한 가족이야. 그 말을 듣고 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이미 가족이 아니야.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거지. 이용하고 배신하는 게 아니거든.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민호의 재산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필요하면 고소도 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민호와 지영이가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민호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후회는 내가 해라. 엄마는 이제 후회 없어. 민호와 지영이가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이만 남았지만 오히려 더 평화로웠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응. 하늘아,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40년간 모은 재산을 지켜냈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쉽게 포기할 리 없었거든요. 며칠 후 더 큰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민호와 지영이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늘이와 단둘이 사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조용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하늘이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빠가 할머니를 고소했대요. 뭐라고? 유기죄로 고소했다고 해요. 부양의무 위반이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민호를 유기했다고요? 하늘아. 어디서 들은 얘기니?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으니까 유기죄가 성립된다고. 민호가 저를 역고소한 거였습니다. 정말 뻔뻔한 일이었어요. 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께서 아드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는데요.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할머니께서 자신을 집에서 내쫓아서 갈 곳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형사님, 사실은 이래요. 저는 민호의 도박과 사기 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모두 제출했어요. 아, 그렇다면 상황이 다르네요. 오히려 아드님이 할머니를 속인 거군요. 네. 제가 피해자예요.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의 고소는 기각됐고 오히려 민호가 사기 혐의로 조사받게 됐어요. 하지만 민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어느 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민호가 우리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요. 네? 누구한테요? 김씨네, 박씨네, 이씨네,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얼마나요? 총 3천만 원 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가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빌렸다니. 그런데 민호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갚아주실 거라고.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민호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돈이 많으니까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고. 민호가 제 이름을 팔아서 동네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린 거였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갚을 의무는 없어요. 민호가 제 허락도 없이 빌린 거니까요. 하지만 순자 씨, 동네 정이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저는 난처했어요. 그날 밤 하늘이와 상의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아. 할머니가 갚아줘야 할까? 할머니가 빌린 돈이 아닌데 왜 갚아요? 아빠가 갚아야죠. 하늘이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갚을 이유가 없어요. 다음 날 저는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민호가 빌린 돈은 민호가 갚아야 해요. 저는 보증도 서지 않았고 허락도 하지 않았어요. 순자 씨, 그래도 만약 민호가 제 이름을 팔아서 돈을 빌렸다면 그건 사기예요. 여러분이 민호를 고소하세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순자 씨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민호는 이미 제 집에서 나갔어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다고요? 네. 저를 너무 많이 배신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민호가 한 일들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다면 순자 씨도 피해자네요. 네. 저도 5천만 원 넘게 당했어요.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은 저 대신 민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어디에 숨어 있든 찾아내서 돈을 받겠다고 했어요. 한 달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민호야, 이제 늦었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그 말을 이제 와서 해서 뭐해?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 돼. 이미 끝났어. 그럼 정말 저 죽어요. 그건 내 선택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민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지영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계속 쫓아다녀요. 정말 다칠 수도 있어요. 지영아, 그건 민호 문제야. 내가 해결해 줄 일이 아니고. 어머니,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면 어머니를 배신해도 되는 거야? 지영이가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최소한 하늘이만이라도. 하늘이는 할머니랑 살 거야. 너희가 데려갈 생각 마. 그럼 하늘이 대학 등록금은요? 그것도 할머니가 낼 거야. 걱정 마. 지영이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빠한테 뭔가 생기면. 하늘아, 할머니는 이제 마음 편해. 4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을 지켰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알았으니까. 할머니, 하늘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외롭지 않아.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낸 거니까요. 민호와 지영이가 완전히 제 삶에서 사라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늘이와 함께하는 조용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하늘이는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늘이가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 저 이번 학기 성적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하늘이가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학비 대주셔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하늘이의 말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지켜낸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중국으로 도망갔다는 거였어요. 동네 김 씨가 알려줬습니다. 순자 씨, 민호가 중국으로 튀었다네요. 정말요? 네.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다 못해서 도망간 것 같아요. 지영이는 어떻게 됐나요?
지영이는 혼자 남아서 고생하고 있다더라고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네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배신했다고 해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그었으니까요. 몇 주 후, 지영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중국에서 연락했어요. 그래서 정말 후회한다고 어머니께 용서받고 싶다고 했어요. 늦었어. 어머니, 그래도 한 번만. 지영아,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민호를 따라가든지 혼자 살든지. 지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15년 동안 함께 산 적은 없나요? 그 15년 동안 진짜 정이 있었다면 나를 배신하지 않았겠지. 지영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살아라. 지영이가 떠난 후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그날 저녁, 하늘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뭘? 아빠랑 엄마를 보내버린 건 말이에요. 아니야, 하늘아. 전혀 후회 안 해. 정말요? 응, 정말이야. 4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을 지켰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진짜 사랑해요. 나도 하늘이를 정말 사랑해. 넌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야.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하늘아, 할머니가 불우한 청소년들을 도와주려고 해. 정말요? 어떻게요? 장학금,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학생들 학비를 지원해 주려고. 와,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4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의미 있게 써야지. 저는 순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내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1억 원을 출연했어요. 첫 번째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했을 때 학생들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이제 진짜 행복해. 왜요?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일 때가 가장 보람있구나. 할머니, 민호한테 줬다면 다 도박으로 날아갔을 텐데. 이렇게 착한 학생들 있으니까 얼마나 좋니. 1년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중국에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갔다는 거였어요. 하늘이가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중국에서 또 사기를 쳤다가 잡혔대요. 그래?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3년형을 받았다고 해요. 자업자득이지 뭐.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성격상 중국에 가서도 똑같은 짓을 했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 하늘아. 때로는 가족이라도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 지금 저는 75세가 됐습니다. 하늘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착한 여자친구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여자친구 소개해드릴까요? 그래, 언제든지 데려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도 엇나갔을지 몰라요. 하늘아, 넌 원래 착한 아이야. 할아버지를 닮아서. 오늘도 저는 하늘이와 함께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40년간 모은 돈으로 진짜 가족을 지키고 사회에도 기여하고 있어요. 민호를 포기한 것이 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용서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순자, 잘했어.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75세.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진짜 평화였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낼 거예요.